아까는 이제 정의 문제의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가 있다. 그걸 부정의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귀찮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손해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정의로운 사회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요소는 제도적인 게 문제인데, 제도적인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입니다. 황재엽 선생님이 제가 모시고 공부할 때도 이 어르신께서 제일 흥분한 것 중에 하나가 공중부양 누군지 아시죠? 강기각 의원, 공중에 날아떠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 날아다니고 목 부수고, 왜 그런 국회의원을 내쫓는 법이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그런 거 그렇게 해도 그냥 놔두냐? 그게 폭력이지, 민주주의의 폭력이지. 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국회의원을 그냥 놔두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없냐? 그렇게 흥분해졌어요. 사실 그거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재판을 아마 했죠. 재판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강기갑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됐죠. 뭐 재판관이, 전문적인 재판관이 재판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는 폭력을 배척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고 한데, 그런 의회 폭력, 이런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읽어보면, 정의가 사회에서 하나의 객관적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 이를 제도화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제도적 장치, 이것이 법률이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에 정의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도 확실하게 법의 해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제를 규범화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려운 난관은 정치 체제의 제도화로 인한 집중화 현상이다. 이 집중이란 모든 것이 한 군데로 모여드는 현상인데, 인구의 집중보다 무서운 것이 권력의 집중과 재력의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치 체제의 제도화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기네들이 노동당 규약을 변경하든가 뭐든가 해가지고 전부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권력을 분산시켜놔야 되는데 한쪽으로 전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헌법을 고치는데 왜 고쳐야 되느냐?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서 총리가 권한을 좀 많이 갖고,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이런 데 대한 권한만 갖고, 총리가 국내 정치를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도록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세더라 하더라도 안만 세다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일의 권력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김정일이가 제안했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말씀하셨느냐면 그 경호팀들이 경호팀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대통령 권한으로 그것도 하나 결정을 못합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는 그거 하룻밤 더 자고 간다, 이틀밤 더 자고 간다. 또 김정일이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쪽에서는 다 계획을 짜가지고 경호상 다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룻밤 더 자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하룻밤 더 잠으로써 전체적인 경호팀이 그 계획을 다 바꾸려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권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 못하는 대한민국의 그 체제하고 북한의 체제하고는 권력의 집중도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중동에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오만, 예멘 그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정 정치로 이래가지고 전부 모든 권한이 다 왕한테 집중되어 있고 또 왕은 왕손한테 권력이 자꾸 이렇게 계승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기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근데 권력의 집중도 문제지만은 이 재벌, 재벌에 대한 집중도 그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재벌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 재벌에 대한 이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는데 또 재벌 나름입니다. 재벌 나름인데 요즘 보면은 삼성이나 현대 그게 다 재벌인데요. 삼성이나 현대에서 그 엄청난 전자제품, 엄청난 자동차 그렇게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재벌도 재벌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력의 집중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권력의 집중은 옛날에 그 소련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도 막 무너지죠. 신문에 보면 그 권력의 집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아직도 권력의 집중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가 어디냐면 북한이죠. 거기 언젠가는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추세, 이 흐름, 이거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탄압을 받고 그냥 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이게가 때를 만나면 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도 엄청나게 분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속에 화산이 폭발되기 전에는 그 땅이 얼마나 온화합니까? 땅 위에 꽃이 자라고 참새가 울고 꾀꼬리가 울고 바람이 살살 산들바람이 불고 그런데 거기서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엄청난 그 사건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간도 그렇게 분출이 되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집중은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자체는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인간이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 자체의 문제에도 의한다. 무엇보다 정의는 그 실현이 쉽지 않다. 정의는 단지 이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과제와 책무도 내포하고 있다.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의를 위해 필요한 힘은 적어도 불의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불의의 힘이 강하면 정의의 힘도 그만큼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힘을 갖지 못하는 한 정의를 위한 투쟁은 가능하지만 그 투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정의가 항상 승리하여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리비아를 보면 카다피가 엄청난 독재자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이제 총질을 해서 막 죽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처사가 일어나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반군이 돼가지고 총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반군, 지금 말하는 이 카다피를 반대해 싸우는 반군, 이 사람들을 정의라고 보면, 카다피를 부정이라고 보면 그 반군 정의가 부정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의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부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EU 불합화에 있는 그 나토 국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반군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정의의 군대가 이길 건지 이기지 못할 것인지는 그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항상 정의가 꼭 이긴 역사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사람이 꼭 승리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꼭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못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게 하나님도 이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항상 정의가 꼭 이긴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그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장애요인이 인간 배려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정의 자체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정의 구현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 우리가 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가? 정의 구현의 목표는 첫째, 정의로운 인간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인간은 어떤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가? 구현해야 할 정의는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의,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인간은 이 둘을 함께 구현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황장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인 만큼 개인의 운명이 개인의 정의 구현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적 집단 안에서 개인의 운명의 주체는 우선 개인인 만큼 개인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선행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하다. 우선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개인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사회적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인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 정의가 없는 사회적 정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정의도 결국은 개인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개인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수단의 조성과 확보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정의 구현에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적 정의다. 개인의 정의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돌아가거나 흡수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회적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단지 정의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동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에 의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적어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행동이 정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와서 교육할 때 말씀드렸죠. 8월 16일 날짜도 잊어먹잖아요. 8월 16일 날, 작년도 8월 16일 날 의정부를 가는데 기차 전철간에서 어떤 대학생들 같은 학생들이 한 열 몇 명, 또 팀장 같은 청년이 한 30대 된 청년이 딱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천안함 사건은 이건 거짓이다. 뭐 이렇게 프랭카드 들고 들어왔다는 말씀 제가 했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다국적 조사단이 조사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해서 발표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너희들이 뭘 안다고 반대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놈들이 다 나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 야 이놈들아, 이 대한민국 서울이 여기 평양인 줄 알아 임마. 내가 저기 대학을 했더니, 그걸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했더니 날 보고 뭐냐면, 서박사가 당신 용타 이거야. 요즘 세상이 잘못하면 젊은 놈들한테 봉변 당하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용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걸 보고서는 말이야, 또 한계엽 선생님이 강의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참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 한마디 했다고. 그때 어쨌든 용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불의를 용납할 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정의 구현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여러분들 일본에 뭐 가보시지 못하셨겠죠? 가보셨죠? 저는 일본에 여러 번 가봤었는데, 최근에는 뭐 못 갔습니다만 일본에 여러 번 가봤는데, 일본에 가니까 그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고, 다 물가가 비싸고 다 그러고 한데, 뭐 왜 일본에 사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 사는 걸 좋아할 만한 이유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짜증이 들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 가다가 뭐 발만 이렇게 발등만 밟혀도 탁 쳐다보고 성질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이. 이거 텔레비를 언젠가 텔레비에 보니까 어느 젊은 두 연인 사이에 여자친구인지 모르지만 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 옆에 어떤 나이 50대 된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여자친구 무릎 있는데 이렇게 지목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젊은 청년이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다리 너무 벌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걸 쭉 편 거라고. 그 신문에 보도가 됐어.
아, 내가 그런 걸 보고, 야, 그래서 나이 든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이제 짜증나는 사회야. 짜증나는 사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 비해서 짜증나는 사회야.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그래도 일본에 물가가 비싸고 집도 작고 그런데 일본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요즘은 뭐 독도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신경을 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아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오아시스가 뭐예요? 사막에서 물 나오는 사막이죠. 이게 내 이것이 이렇게 네? 맞아. 이게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오아시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시츠레이시마스.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그게 오아시스. 오아시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 이 네 가지가 아주 생활의 기본이야. 기본. 근데 한국,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한국이 10년만 더 있으면은 일본 따라갈 거야. 물론 지금도 일본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돼도 일본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100년 돼도. 일본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기분이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100년 가도 일본을 못 따라갈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인간이 개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그런 조그만 정의, 그래서 정의지. 그 아주 좋은 사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 다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곤소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한식당에 가면은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 바람에 내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니까 들리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떠. 저쪽엔 또 내가 큰 소리 하니까 더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를 떠들어. 왕왕왕왕 돼. 아주 시끄럽구나. 그렇구나. 그럴 거 같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거기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너무나 많아. 아니 내가 우리 집 뒤에 지난 작년부터 요즘까지 집을 지었는데 우리 집 뒤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우리 집하고 뒷집을 처음에 같은 업자가 지었는데 업자가 집을 짓는데 그때 사장이 여자 사장인데 그 여자 사장님이 아주 집을 탄탄하게 졌어. 집은 멋이 없는데 그렇게 멋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탄탄하게 졌어. 근데 그걸 요즘 뒷집이 그 집을 팔아서 그걸 파내고 원룸을 짓느라 그 맨 밑에 기초 콘크리트 한 거를 파내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해내는지 그걸 뭔가 기계가 와서
이거 뚫는데 포크레인이 뚫는데 우리 집이 다 막 울려. 그 밖에 차고 있는데 이 금이 가고 그랬어요. 이 금이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나중에 고친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다가 이 깨지면 살짝 하고 그냥 끝내. 그래서 이게 보상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 짜증나는 사회예요. 되고 우리가 하나씩 고쳐야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인간은 어떤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형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여부는 그 사회가 사회 질서, 일본의 사회 질서, 사회 제도 등에 있어서 얼마나 정의에 입각해 있고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측면에서 정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 제도 제가 그 일본 얘기를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일본에 한참 다닐 때 아키하바라에 가서 별로 살 것도 없는데 같이 간 분이 커피 만드는 온도 커피 만드는 믹서기 이거 사면 좋다고 해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는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호텔에 와서 이제 수출하고 싼 박스를 다 이렇게 끌어버렸어요. 왜냐면 부피가 많으니까. 한국에 와서 집에 와서 커피기를 조립해가지고 보니까 뭔가 하나가 이게 없어. 그 밑에 물 내려오는데 그 뚜껑이 하나 있어. 그 사람들 일본말로 후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는 회사로다가 전화를 해봤지. 이게 뭐 하나 이상하다 없다. 그러니까 후다가 있을 거다 이거야. 후다가 수출업을 맨 밑에 거기 보면 후다가 뚜껑이 하나, 그 사람들 뚜껑 후다라고. 후다가 하나 붙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봐라 그 얘기야. 나는 일본에 버리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호텔에서 그걸 버려서 없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이게. 그 맞죠? 그건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이게. 그래 미안한데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뚜껑을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뭐냐면 알아보겠다 이거. 그래서 네가 그 구자 넘버만 알면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 알아보겠다. 그건 판매 회사니까 그 공장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거기가 소포가 왔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고래답게 훌이 됐으네. 이번만큼은 훌이 됐으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오사카에서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뭘 하나 잊어먹었냐면은 위에 바람막이 옷, 잠바 그걸 놓고 왔어. 그래서 거기 전화를 걸었더니 그걸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당신이 오면은 보관했다가 자기네들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달 후쯤 또 가야 할 일이 있어. 그 호텔에 가서 또 자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걸 주면 되겠다 했더니 한 달 가서 얘기하니까 탁 이렇게 봉투에다 탁 해가지고 놨더라고. 그래 얼마나 이게 고마워요. 그래 일본 사람들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영토익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못 살게 굴고 독도 가지고 난리치지만 아주 그런 면에서는 최고야. 그건 100년 가도 못 따라가. 그래서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실천 방안, 마지막으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 구현과 폭력적 방법. 이 선생님께서는 뭐냐면 민주사회에서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단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백성들이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일본에
일본에서 박용건 선생님이라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박용건 선생님은 일본의 황장엽이야. 일본의 황장엽. 다 대한민국의 황장엽이라고 하면 일본의 황장엽. 황장엽 선생님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 양반이 북한을 못 가시지만 옛날에 북한에 그 한 20번 가셨는데 그 양반은 한 번 가면 뭐 열흘 있다 오시는 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있다 오시니까 거기 반은 가서 산심이야. 그 인간 중심 철학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 양반이 요즘 이제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을 쓰셨냐면은 그 사랑의 세계, 사랑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 넘겼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폭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썼다는 말씀을 하면서 리비아 사태를 얘기를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폭력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하고 폭력을 쓰지 않은 국가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느 국가가 더 잘 살아요? 폭력을 쓰지 않은 국가들이 더 잘 살아요. 백성들이 대모하고 하는데 총 쏘고 감옥에 가두고 정치권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해서 나라가 편한 거 같지만은 그런 나라일수록 백성이 더 못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절대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교육에 의한 방법, 사회 교육을 정의를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옛날부터 뭐냐면은 나무를 심으려면 10년을 보고 사람을 키우려면 100년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 동안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이 교육을 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유엔 대사 가운데 한병춘 대사가 있었어요. 한병춘 대사.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5개년 경제개혁, 2차 5개년 경제개혁 성공적으로 끝냈을 텐데 아프리카 대사한테 남북한이 그때는 표대계를 했어요. 아프리카 대사한테 이제 표 하나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군하 몇십 편에 보내줄 수 있냐? 집차 한 대 보내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건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돈을 그 기업체가 빌려오는데 돈을 그 보증을 대한민국 정부가 쓴다. 그 돈을 빌려다가 공장 짓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뽑아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돈을 벌어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그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돈을 열심히 부모가 돈을 벌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뒷돈을 대주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인물들이 나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게 됐다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업체가 돈을 빌려오는데 정부가 보증을 쓰면은 그 돈을 기업체가 띄워먹지 않고 그걸 갚느냐? 띄워먹지 않고 갚는다는 것이 도저히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한테 학자금 내준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한국 것 어쨌든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폭력은 안 돼. 폭력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교육으로. 그 다음에 정치가들의 역할. 정치가들이 요즘은 조선일보사에서 며칠 동안 연재를 했죠. 정치가 문제다.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네들 너무 매도한다. 이게 실제로 정치가 문제예요. 지금 그 가덕도, 가덕도요. 그 다음에 양산, 언양이 양산이고, 그 비행장을 양산인가 거기 만들려면 산봉우리를 다 깎아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덕도 그 수심이 깊은데 그걸 메꾸려면 돈이 엄청나요. 비행장. 그거 만들면 안 돼요. 안 된다. 헐레면 김해공항을 좀 넓히면 돼요. 그런데 그쪽에 정치인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이제 공약을 취소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야 그 잘못했다고 난리 치고 뭐 누군 물러나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양심적인 정치가도 하나 있더라고요. 영도의 출신 국회의원은 둘 다 반대다 이게요. 그 있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 있을 수 없다. 반대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이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맛배기로 조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머릿속에 넣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평상시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